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구급 운전직 도로교통법 강사 김동화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요. 2025년도 2025년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징점 등등 커리큘럼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리는 일단 25년도 도로교통법 커리입니다. 커리큘럼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제 경력과 그 스펙은 해커스 그 게시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뭐 저의 이름은 김동화라고 합니다. 뭐 따로 자세한 설명은 저의 스펙이나 이런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25년도를 대비하시는 구급 운전직 수험생들이 좀 알아야 할 것.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재시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한번 구급 운전직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번 도전했지만 좀 실패하신 재시생이나 또 장수생도 있을 것이고, 다 통합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공부 방법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커리는 어떻게 되고 교재, 특히 교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교재부터 소개합니다. 교재는 신간이 나옵니다. 신간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5년 3월 시행분까지, 시행이죠, 시행. 시행되는 것까지 싹 다 교재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집하고 그 이론서에 개정된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것까지 최신 법령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은 원래 개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도 개정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개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자동차 구조이론처럼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개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국내 도로교통법 저 포함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그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참 머리 아프죠. 개정이 책을 출간하면 또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단 2025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법률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다 싹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행된다고 하는 거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행이. 그래서 이제 개정이 뭐고 시행이 뭐고 이걸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시행되는 분까지는 다 2025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지장 없도록 그 신간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개정 법령을 다 반영했습니다. 요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재는 최신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책이 또 옛날 책 가지고 또 옮겨 적고 막 삽입하면 좀 책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책은 새 교재를 보는 게 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이 됐다. 문제집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두 가지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이론서고 하나는 통합 문제집입니다. 통합 문제집.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권입니다. 두 권. 그래서 이론서는 말 그대로 이론만 들어 있습니다. 이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그 복습 문제를 넣어 놨습니다. 약간 복습 문제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간에 문제를 몇 문제씩 많이 넣지는 않고 몇 문제씩 많이 넣으면 또 문제집하고 또 차별성이 없으니까 조금씩 핵심 문제만 요것만큼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집이 나오는데 요번에 두 권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요 문제집 이름이 3스텝 문제집입니다. 3스텝 문제집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3스텝인데 이제 1스텝은 이제 챕터 1 세트 1스텝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예상 문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스텝에는 뭘 집어넣냐면 기출 문제를 넣어놨는데 요게 이제 모의고사식이 아니고 단원별로 기출 문제집을 넣어놨어요. 단원별로. 그다음에 이제 3스텝. 이 3스텝에는 뭘 집어넣냐면 이제 고난도, 이제 고난도, 아주 고난도, 특히 그 대구나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요번에는 2024년도에는 경남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경남 부산 문제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난도 문제를 자꾸 출제하는 지역, 여기에 수험생들은 대비하시라고 고난도 문제를 또 넣어놨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요거는 굉장히 좀 디피컬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책 부록으로, 별책은 아닌데 같은 이제 부록으로 되어 있는 부록에는 이제 한 5개년도 기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5개년도 기출,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식이죠. 요거는 모의고사식. 요 기출 문제는 단원별로, 요거는 모의고사식으로 요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어놓으면 굳이 다른 책을 안 봐도 요 두 권만 보면 어느 정도 득점은 될 수 있도록, 거의 합격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합격점에 간다고 하는 점수는 뭐 어차피 그 도로교통법은 10문제니까 뭐 8문제 이상, 그죠? 한 80점 이상은 다 맞도록, 이 정도만 보면 뭐 80점 이상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80점 이상은 받도록 8개 이상은 10문제 중에서, 원래 자동차 구조론 10문제, 도로교통법 10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8문제 이상, 그렇죠? 그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까지 연습을 해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스텝, 2스텝, 3스텝. 그래서 일단 통합 문제집은 3스텝 문제집 해서 제가 통합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번에 요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론서 먼저, 그 다음에 통합 문제집, 이렇게 이론서는 약 한 25강에서 30강 내외, 이 정도로, 물론 약간 한두 강씩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25강 내외로, 25강에서 30강 내외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문제집, 요거는 양이 좀 많아서 한 40강 분량, 40강 내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론서는 한 25강에서 30강 내외,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수업 진행 방식.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업 진행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혹시 여러 몇 회를 준비했고
그렇죠. 초시생이 아니고 뭐 몇 해 준비하셨던 분들, 뭐 이분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또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인강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부분을 각자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따라오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규 처음 구급 운전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처음 이 공무원에 입문하고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 일단 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1회독이 되잖아요. 1회독.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처음 수업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뭘 처음부터 다 먹겠다 이러면 위장이 탈이 나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한꺼번에 많이 먹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공부가 처음부터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인강을 그렇죠, 동영상을 막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일단 표시를 해 두세요. 그러니까 1회독, 그러니까 한번 1강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중요한 거를 표시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 제가 이제 별표 뭐 A급 요렇게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A급은 제 강의의 특색은 그래요. A급이라고, 제가 A급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A급이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광펜 색깔 3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뭐 노란색,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뭐 파란색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뭐 A급이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는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A급은 많이 출제가 됐던 거야. 이런 거는 뭐 나름대로 빨간색을 칠해 놓다든지 그 부분을 표시를 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뭐 B급이다 그러면 요거는 가끔은 출제되는 것들이다 요렇게 불러드리는 거는 뭐 파란색을 칠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C급이다 요런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지만 혹시 출제위원이 건드릴 수도 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좀 A급, B급, C급을 차별성 있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A급을 소개할 때는 굉장히 제가 목소리도 더 높이고 강조를 하겠죠. 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봐도 많이 출제됐던 부분을 건드리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게 지방직이기 때문에, 예, 구급 운전직은 이게 국가직이 아닙니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딜레마죠. 우리가 경찰직이나 뭐 검찰직이나 뭐 교정직이나 이런 국가직은 뭐 1년에 딱 시험 한 번, 아니면 경찰은 뭐 1년에 한 2-3번, 아니면 전국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근데 구급 운전직은 그렇지 않아요. 구급 운전직은 서울 문제 다르고, 경기 문제 다르고, 대구 문제 다르고, 경북 문제 다르고, 부산 문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원서를 접수하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전통적으로. 물론 뭐 골라서 봐라 이 말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 공부는 하겠지만 문제의 난이도와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구는 거의 쉽게 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뭐 손으로 꼽을까 말까 할 정도. 매년 어렵게 냅니다. 그것도 책에 구석구석, 예, 구석구석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도 이제 대구를 막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대구도 뭐 원래 전통적으로 어렵게 냈지만 경기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2024년도 부산하고 경남 문제는 상당히 과거에 이례적으로, 과거에 안 내던 문제,
거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거의 킬러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수험생들은 자기 지역의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돼. 물론 다른 지역의 기출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자기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다는 걸 한번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5년간의 기출문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기 지역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눈높이거든. 이게. 그래서 자기 지역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된다고. 예.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국가직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각 지역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경찰직이나 뭐 검찰직이나 국가직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같으면은 그냥 딱 난이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국어문전직은 뭐 대전 같은 데는 또 아주 쉽게 내버리고 대구는 상당히 어렵게 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쉬운 것까지 다 훑어야 돼요. 예,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A급, B급, C급으로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딜레마예요. 예, 국어 운전직 강사들의. 그래서 일단 그렇게 1회독 때는 제가 지금 누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냐면 신규로 처음 하시는 분들. 예, 신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따라오세요. 중요한 것. 예, 제가 중요한 것 A급, 그 다음에 가끔 출제되는 거 B급, 그 다음에 C급은 출제는 거의 안 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 그래서 그걸 색깔별로 칠해 놓으시라고. 아시겠죠? 그런 항상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중요한 거 체크를 하면서 절대 강의 들으면서 막 2배속으로 처음에는 2배속으로 빨리 듣지 마시라고. 아니 저 재시생이나 장수생 이런 분들이야 뭐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데 뭐 빨리빨리 2배속 3배속으로 듣는데 처음 하시는 분을 내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강의를 막 이렇게 막 2배속 3배속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라고. 정석으로 그냥 처음에는 정속도로 들으세요. 예. 그래서 표시를 하시라고. 처음에는 표시를 하고 단원별로 문제가 조금씩은 제가 막간에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풀어보시라고. 그리고 안 풀리는 거는 별표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첫 단계를 말하는 첫 단계는 그거만 하시라고.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라고. 이해만. 처음에는 암기 절대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암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고 이해하려고만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A급, B급, C급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나 좀 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표시나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표시만 해놔요. 책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표시만 해놓으시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번을 1회독을 마치세요. 일단은 1회독을 마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지금 자동차 구조이론도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 과목이. 그런데 양이 많아요. 근데 양이 많다는 거는 결국 왜 우리가 강의를 듣느냐? 우리가 왜 강의를 듣겠어요? 강사의 역할이 뭡니까? 줄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공부 양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공부량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그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강사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듣는 목적은 일단 방대한 양을 이 법과목이잖아요. 딱딱해요. 또 이 딱딱하다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걸 압축시켜 놓아서 그런 거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합치면, 관련 부속 법령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법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 뭐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거를 걸를 건 걸르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공부라는 게 어차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량을 줄여가는 게 목적이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안개 속을 헤매고 어디를 봐야 되겠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양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그 공부는 완전 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따라오실 때 처음에는 가볍게 따라오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강의만 그냥 들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표시만 해놓으시라고. 요거는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A급이다. 요거는 B급이다. 요거는 C급이다. 제가 중간중간에 그걸 불러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 그까지 배웠다면 그까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그리고 안 풀리고 잘 암기가 안 되는 거는 거기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표시를 해놓고 해커스 게시판에 선생님에게 묻고 답하는 QA란이 있습니다. 예. 그 question and answer 그 QA 파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남기시라고. 예. 거기다 질문을 남기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1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단계에서 이외독을 할 때 이때는 자, 표시는 다 했잖아요. 그죠? 표시는 다 했죠. 표시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표시를 해놨잖아요. 예, 그 부분만 이제 이해됐던 부분은 요때는 이제 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요때는 배속으로 들어도 된다고. 그리고 표시가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예. 그리고 여기서 요 문제 안 풀렸던, 맞죠? 안 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안 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요때는 2배속으로 들으면서 2배속으로 들어도 됩니다. 2배속으로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안 풀렸던 문제하고 이해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라는 게 자기 것이 됩니다. 요게 2번째 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번째, 이제 3회독. 여기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으면 3회독부터는 집중적으로 뭘 보냐면 이제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문제집. 그러니까 무슨 문제집이냐면, 그렇죠, 통합 문제집. 요 통합 문제집을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통합 문제집도 안 풀리는 문제는 표시를 해놓고, 물론 통합 문제집도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하죠. 별도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회독부터 2회독까지는 이제 이론서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회독부터는 어떻게 된다? 문제집만 계속, 3번째부터는 문제집 강의를 풀면서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문제집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안 풀리는 문제는 계속 표시를 해놓습니다. 풀리는 문제는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완강을 합니다. 완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단계. 여기서는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요 총정리 단계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보통 시험을 놔두고 한 달 전에 뭐를 하느냐? 처음에 몰랐던 부분하고 2회독할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또 어려워서 또 한번 봐야 되는 부분, 이런 걸 총망라하면서 총정리 단계에서 이제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집도 마찬가지 표시해놨던 거 보면서 이제 학원 게시판에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려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333 시리즈, 또 444 시리즈, 뭐 이런 거 막 올라갑니다. 그 자료가 많아요. 그걸 전부 다 다운받아서 그걸로 정리를 하시라고. 요 333 시리즈 뭐 자료가 많아요. 444 시리즈 뭐 이런 거,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책 옆에 놔두고, 다운받아서 책 옆에 놔두고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물론 이해가 이제 다 돼 있는 상태지. 이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3가지 시리즈, 4가지 시리즈 내가 올려드립니다. 과거에 올려놓은 것도 많은데 개정된 부분에서 또 새로 올려드릴 거예요. 또 계속. 그러면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옆에 놓고 책하고 같이 마무리 지를, 이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잖아요. 그럼 마무리 지란 말입니다. 옆에 놓고. 그거는 이제 333 시리즈, 444 시리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금지되는 거 3가지, 333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턴, 뭐 후진, 횡단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개하면 고속도로에서 안 되는 거 3가지, 유턴, 후진, 횡단, 유턴, 후진, 횡단, 이런 식으로 유턴, 후진, 횡단, 맞죠? 이런 거, 이게 333 시리즈야. 이런 걸 옆에 놓고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완벽하게 되죠. 그러면 왜? 책도 한 3번 받고, 그죠? 문제집도 다 풀어봤고, 어려운 거 받고, 그럼 총정리 단계에서 제가 올려준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다 펼쳐놓고 444 시리즈, 333 시리즈 뭐 이런 거, 뭐 각종 게시판 뭐 등등 많아요. 거기 자료에 보면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시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그걸 뽑아서 총정리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조이론은 이 단기간에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도로교통법은 단기간에 되는데 자동차 구조이론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동차 구조이론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하시는데 도로교통법을 소홀히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한 6대 4 정도로 한 6 정도의 자동차 구조이론을 투자하셔야 돼. 그리고 4 정도를 도교법을 하시더라도 도교법은 어느 정도 좀 노력한 만큼 빨리 정리가 돼요. 자동차 구조이론은 굉장히 이해를 위주로 하는, 이해를 요하는 그런 아주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제가 하는 대로 요렇게만 따라와도 아마 10문제 중에서 정상적으로만 따라오면 8개 이상은 충분히 맞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9개 이상은 다 때립니다. 그러면 뭐 도로교통법을 10문제에서 9개 정도 때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만점 맞으면 더 좋겠지만은 사람이 실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1단계는 일회독은 중요한 거, 그렇죠? 체크하시고, 됐죠? A급, B급, C급으로 그 색깔별로 칠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문제는 풀고, 그 막간에 몇 문제씩 있거든요. 많이 넣어놓지는 않으세요. 이제 왜냐하면 문제집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집 풀면서 안 풀리는 거는 체크해놓고, 해설까지 봤는데도 문제 안 풀리는 거는 체크해놓고, 그렇죠? 그래도 안 풀리는 거는 또 문제 그 게시판에
그 선생님하고 QA란이 있으니까 질문을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걸 만들어 가란 말입니다. 그럼 2단계에서 자기가 잘 몰랐던 거 요때는 배속으로 좀 들으면서 배속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천천히 들었고 여기는 한 번 더 듣는단 말이에요. 그 집중적으로 이제 자기가 몰랐던 부분 그렇죠. 또 A급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한 번씩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때는 이제 배속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 2회독으로 하는 거죠. 요때는 이제 제가 강조했던 A급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잘 안 풀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결과에서는 강의를 2회독 한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회독이고 그 다음에 3회독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집을 푼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론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집 강의를 제가 별도로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푼다. 물론 이때도 안 풀리는 거는 체크를 해놓았겠죠. 그래가지고 총정리 단계에서 게시판에 자료도 다 뽑고 전반적으로 3회도까지 오면서 안 풀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그렇죠. 안 풀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몇 번 보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서너 번 보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자료 다 빼고 자료 다 다운받고 그리고 옆에 놓고 333 시리즈 외우고 이랬는데도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도로교통법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구조율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아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기타. 자, 요 기타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따로. 자, 3번 기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타. 잘 들으세요. 이 커리큘럼에서 기타 부분 이게 뭐냐면은 특히 그 대구 그 다음에 그 경기 요 두 지역에 대구하고 경기 서울은 제외하고 대구하고 경기에서 원서를 내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1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완전히 이상 야릇한 문제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 5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5문제가 킬러 문제가 나요. 이게 경기도는 원래 안 그랬었는데 대구를 최근에 와서 한 2, 3년 전부터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생판 어디서 처음 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막 나와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물론 자기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요. 그건 맞아요. 뭐 나만 다 어렵다 이게 아니고 내가 처음 본 문제면 남도 거의 처음 본 문제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시험 본 분들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 따로 뭐를 공부하시냐면은 제가 이것까지 다 강의를 하려면은 이거는 왜냐하면 강의의 커리큘럼은 정해져 이렇게 딱 강의는 몇 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 이걸 대구나 경기도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하면 이거 100강도 넘어갑니다. 왜냐? 막 구석구석 있는 까지 다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킬러 문제까지 다 대비하려면 구석구석 있는 까지 다 얘기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막 100강, 200강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보편성의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통 도로교통법 강사들이 몇 명 있는데 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거지 특수한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서를 내시는 분들, 특히 대구, 경기에 원서를 내시는 분들은 그 한국법령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들으세요. 한국법령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도로교통법 요법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요거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요거를 요걸 다운받아 가지고 네, 도로교통법 다운받아서 옆에 놓고,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옆에 놓고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가지고 옆에 놓고 강의를 제가 할 때 하면서 옆에 조문을 보면서, 조문, 왜냐하면 조문을 구석구석에 있는 조문까지 딱 막 그런 킬러 문제를 낸다고요. 이 대구나 경기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그 구석구석에 있는 디테일한 거, 이런 걸 건든다고. 지금까지 안 냈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꼼꼼하게 손으로 체크하면서 조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 한번 봤던 조문이다. 그러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시험 문제를 구석구석에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현재 기출 문제를 보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이 지역은 그렇게 냅니다. 네. 그래서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정독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면서. 지금 몇 조 소개하고 있구나. 몇 조 소개하고. 어차피 그 강의는 조문 순서대로 쫙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을 딱 보셔야 돼. 이게 이제 대구 경기의 공부 방법의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문제 중에 5문제가 한마디로 기상천외한 문제를 냅니다. 기상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석구석에 거의 건들지 않았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5문제 정도. 50%나. 그래서 도교법은 대구 경기에 시험 보는 분들은 대비를 철저히 더 잘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그렇게 출제를 하더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대구나 경기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뭐 나는 대구 경기에 원서 내기 싫다, 뭐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나는 뭐 다른 지역에 내겠다, 그러면 상관없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원서 내겠다,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 수업만 따라와도 뭐 한 8개 이상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근데 대구 경기에 사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뭐 대한민국의 어떤 분의 강의를 듣더라도 처음 보는 문제, 그 기상천외한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걸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또 그걸 커버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걸 커버해 드릴 자신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업하다 보면 100강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과 과정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직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지방직마다 지금 다 난이도가 틀리는데 한 지역만 바라보고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합치면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도로교통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는 2022년도인가요? 2022년도에 아예 이 법도 출제를 안 하고 아예 도로법을 막 출제를 했어요. 도로법을 아예 배우지도 않은 거, 배우지도 않은 걸 막 출제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막 그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좀 짜증을 냈는데, 아니 이따위로 출제하는 게 어딨나?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걸 막 출제하면 맞잖아요. 전혀 배우지도 않은 아예 도로교통법도 아닌 다른 법, 그죠? 관련 없는 법, 도로교통하고 관련 없는 법을 막 출제하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좀 출제위원들한테 좀 뭐 욕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게 그 말이 전해졌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요새는 그래도 요 법 안에서는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그래도 어렵겠네요. 그래도 경기는 굉장히 대구하고 그냥 구석구석에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건듭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경기도하고 그 대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옆에 법전을 펼쳐놓고, 이게 몇 조를 좀 공부하고 있구나, 몇 조를 조문을 다 외우라 이 소리가 아니고 눈으로 익히란 말입니다. 조문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예,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예, 그리고 암기할 분야가 있는 게, 또 암기할 분야, 이게 이제 또 강사들마다 또 틀려요. 이게 그래 보시면 범칙금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 범칙금이 나오고 과태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형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과태료, 벌점이라는 게 있죠. 벌점. 이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암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숫자예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이런 거예요. 벌점이.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행정형벌 이런 거. 예, 음주운전 처벌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과태료, 범칙금. 미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사는, 또 잘 들으십시오, 어떤 강사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분 뭐 또 명예도 있고 하니까, 어떤 강사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 숫자 외울 시간에 차라리 자동차 구조이론하고 사회 공부하라고 합니다. 자동차 그 구급 운전직의 사회라는 과목도 있죠. 그래서 사회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 숫자. 모 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나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안 나느냐?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안 나느냐? 만약에 그럼 그 강사 얘기는 뭐예요? 이거 안 나니까 이거 할 시간에 그냥 사회, 물론 그 강사가 이거 전혀 안 나니까 이거 보지 말고 다른 과목이나 하나 더 해라, 이런 뜻은 전혀 안 나는 게 아니고 나봐야 한 문제니까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 봐라, 이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제 말은 틀리단 말이야. 제 소견은 틀려요. 왜냐? 요번에 이거 몇 개 났습니까? 서울 2024년도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 2개 났단 말이에요. 2개. 벌점 한 문제하고 범칙금 문제가 났거든. 그러면 10문제에서 2개나 났으면 이게 20%예요. 20%. 전혀 보지 말라는 소리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이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만큼은 꼭 좀 외워둬라. 다 외울 수는 없어. 대한민국에 지금 도로교통법 가르치는 강사가 이거 다 외우는 강사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들도 다 못 외우면서 뭐 수험생들한테 외우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숫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라도 최소한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라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자기도 못 외우면서 수험생한테 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라도 지금까지 잘 나왔던 거, 또 잘 나오는 거, 중요한 거는 있다 이 말이야. 요것만큼 외워둬야 된다. 요런 거는 외워둬야 된다. 빈도가. 숫자가 이걸 전혀 출제원이 안 건드리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그 수험생과 이제 강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지금 대다수 직장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직장인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완전히 전업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공부만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다수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공부를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또 근무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피곤한데 자기 바쁘지 또 뭐 언제 책 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공부라는 거는 절대 연속성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백날 도루묵입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주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 인강이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강의 시간에 자꾸 이거 목소리를 좀 이렇게 막 졸리는 목소리가 아니고 막 그냥 자꾸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잠을 깨워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목소리 뭐 크게 하면 제가 목 아프지 뭐 저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일부러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잠을 깨서라도 요 순간만이라도 잠을 깨라 이 얘기예요. 고통 없이 뭐 노 페인 노 게인 아닙니까?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나 주무시라고. 진짜 피곤해서 공부 못하겠다. 진짜 오늘 막 너무 책 보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이어폰 꽂아가지고 제 강의를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듣기만 하시라고. 듣기만. 그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라도 하시라고. 왜냐면 듣지도 않고 책도 안 보고 그냥 자버리면 그냥 그날 그냥 마감해버리면 정말 나중에 하루 안 한 게 이틀 3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셔야 돼. 수험생활은 절대 연속성이 있어야 돼. 이건 명심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보고 주무시라고. 아니면 보기도 싫다, 책도 보기 싫다 그러면 들으시라고. 듣고 이렇게 내가 막 얘기 막 떠드는 거 강의라도 듣고 주무시라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 주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 얘기하겠는데, 대한민국에는 도로교통법 강사가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사는요, 뭐 일타 강사다 뭐 무슨 강사다 있는데 절대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 강사라는 거는요 이 쇼윈도에 걸리는 옷하고 똑같아요. 옷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자기 치수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강사가 유명하다, 어느 강사가 안 유명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강사가 유명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옷하고 똑같은 거 못 입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예, 무조건 나를 선택해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들어보시고 이렇게 수많은 강사가 있잖아요. 자동차 구조론도 마찬가지고 들어보시고 아, 저 강사가 유명하진 않지만 말하는 게 나하고는 맞는다. 이러면 그 강사 선택하고 그건 그 강사가 자기한테는 딱이야. 일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명심하면 돼. 그래서 샘플을 다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셔. 샘플을 들어보시고 저 강사가 나하고 맞구나. 나는 저 강사의 강의가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 아무리 일타 강사라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가 시험 보는 거지 강사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강사 선택을 잘 하시라고. 예. 근데 그 강사는 소문 가지고 선택하면 안 돼요. 절대. 자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수험생들은 특히 아까 내가 말씀한 거 연속성이 없으면 정말 그 수험 기간은 길어진다.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됐죠? 학원 오래 다니고 강의 오래 듣는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빨리 합격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라고. 아시겠죠? 예,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2025년도 대비 커리큘럼 합격 전략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